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닫힌 구간 1, 3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는 이 분수함수를 일단 그릴 줄 알면은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를 낮춥니다. 지금부터. 자, 분모가 2x-1이기 때문에 2x-1로 맞춰놓고 여기에 4x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x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생겼습니다. 여기 플러스 1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약분시키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x 2x-1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꾸 카톡거리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정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정근선이죠.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y는 2가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을 표시해주면 x가 2분의 1을 표시해주고 y는 2 표시해줘가지고 여기는 이 값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1사면과 3사면 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그래프는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1을 대입해주면 최대값이 1 대입하니까 5가 나오고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2 더하기 3 대입하니까 5분의 3이죠. 답은 5분의 13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곡선, 여기는 4차함수고 여기는 2차함수네요. 이 두 곡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0에서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여라. 자, 그러면 두 곡선의 교점, 그 x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는 요 그래프식, 오른쪽에는 요 방식 갖다 놓고 풀면 두 그래프 교점의 x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교점의 x값이 이 그래프,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라고 놓고 이거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보여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방정식의 해가 다시 말해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이 마이너스 1과 0에서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정리죠? 연소함수의 성질이죠. 연소함수의 성질. 사이값 정리 알죠?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을 fx라 둡니다. fx라고 하자. 그래서 이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에서 연속이고 이 말을 꼭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써줘야 될 것은 양 경계값의 부호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4가 됐죠. 양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일 때 함수값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다 0이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쩝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0일 때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4니까 양수예요. 0일 때는 마이너스 1, 음수입니다. 그러면 연속함수니까 적어도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fx 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위 정리가 사이값 정리죠. 그래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이것도 힌트입니다. fx가 있다. 이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 1과 2 사이에서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했죠.
자, 가나 조건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 조건을 봅시다. 이게 가 조건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x가 1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0이 돼야 된다. 벌써 하나 나왔죠? f1이 0이다. 시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도 마찬가지. x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분자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으로 가야 되니까 f2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벌써 두 가지는 구했어요. fx가 0이 되는 근이 하나는 1이 있고 하나는 1이 있죠 벌써. 또 하나는 2가 있습니다. 0이 되는 근 벌써 두 개를 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fx가 다항함수라 했기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 그다음에 x-2 요런 인수를 갖는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어떤 다항식이 또 있겠죠. gx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또 gx라고 놓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gx가 이 속에서도 어차피 근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1과 2 사이에 이 gx라고 하는 요 함수가 또 1과 2 사이에 0이 되는 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원래 있던 가나식 f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가에 대입하면 이게 원래 이제 fx 자리 식인데 여기 식을 대신해서 대입해 봤어요. 그럼 약분이 되죠. 1 집어넣어 봤습니다. 1 집어넣어 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g의 1 되죠. 그 값이 2입니다. 다시 말해서 g의 1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어디에 쓰는지 좀 더 알려줄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 대입합니다. 자, 나에 있는 요 fx 식에다가 여기에는 gx 포함되는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x-2가 약분이 되고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1 곱하기 g의 2 그게 1이죠. 그래서 g의 2가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gx라는 값이 함수인데 1일 때, 자,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일 때 1이 나왔어요. 그럼 gx도 다항함수를 했으니까 gx도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gx가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연속이죠. 그래서 g의 1은 음수고 g의 2는 양수라고 방금 구했어요. 그러면 gx도 마찬가지로 1과 2 사이에 0이 되는 근이 1과 2 사이에 이렇게 함수값이 0이 되는 근 c가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죠. 그래서 지금 fx 지금 요게 fx인데 이게 0이 되는 그 실근은 아까 치면 1 하나 있고 2 하나 있고 요 gx가 0이 되는 값이 아까 1과 2 사이 하나 있다 그랬죠? gx가 0이 되는 것이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1과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c 이렇게 적어도 3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x가 2로 갈 때 요 함수의 극한이 5고 요 함수의 극한이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을 구해봐라. 문제가 되게 심플하네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해봐라.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요 식 잘 봅시다. x-2, x-2 다 똑같죠? 이거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치환하는 문제. 그래서 x-2를 t로 치환해 버립니다. 그럼 식이 좀 간단하게 되겠죠? 얘가 t입니다. 그럼 x가 2로 가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 t로 바뀌었으니까 자, x-1을 t로 바꿨는데 여기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요? 2 빼기 2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t는 0으로 갑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렇게 바뀝니다. 원래 있던 식이 이건데 이거를 문자를 t로 바꾸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변했죠. 자, 이것 써먹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0이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f의 0
분자가 f의 0이죠. f의 0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f의 0이 0이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자, f의 0이 0이다. 일단 이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걸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자, x가 0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거는 요걸 써먹어야 됩니다. x분의 fx가 5다. 그죠? 문자를 t 대신 x로 생각하면 x분의 fx는 5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분모 분자를 x로 똑같이 나눕니다. 나누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x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1이고 1로 바뀌었고 여기는 x분의 fx. 그 다음 여기를 x로 나누니까 x. 그 다음 이거는 x분의 fx. 근데 x분의 fx의 극한값은 얼마나 그랬죠? 5라 그랬죠. 5. 얘네들이 다 5입니다. 5.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5니까 6이 되고 분자는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이죠.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6에다가 이게 5로 가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5. 그래서 6은 약분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해됐죠? 20번 문제. 그림과 같이 세 점 A가 0,4고 B는 마이너스 A,0, C는 A,0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고 ABC가 있고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R분의 A의 극한값 A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봐라. 자, 그럼 반지름을 구하는 식을 해줘야 됩니다. A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반지름도 변하겠죠. A 값이 변하죠. 그래서 R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요 AC라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X절편이 A입니다. Y절편은 4입니다.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은 자, X절편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 4분의 Y는 1 이게 공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직선을 이제 4a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반지름 R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어요. 네저번의 반지름. 그럼 여기 네저번 중심이 이게 얼마입니까? 0,R이죠. 0,R. 네저번 중심이 0,R입니다. 그러면 이제 R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이 0,R에서 여기에는 AC라는 직선을 이루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도 또한 반지름 R하고 똑같죠. 여기서까지 반지름이 똑같죠.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반지름 R과 같습니다. 그럼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어떤 점입니까? 원의 중심, 네저번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다 알죠? 이 거리가 얼마냐? 지금 반지름입니다.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내접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R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R이 4보다 작죠. 여기에는 요 반지름은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4보다 더 작습니다. R이 4보다 작고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4 4-R이 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R을 구하기 위해서 R에 대해 정리했어요.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R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요 R분의 A의 극한과를 했잖아요. 그럼, 자, R분의 A를 구하면, 자, 이걸 역수를 취해서 양변 A를 곱하면 R분의 A가 이게 됩니다. 거기서 A가 0으로 가면 그랬으니까, 요거 극한값. 자, R분의 A가 요거죠. 그래서 A가 0으로 가면 했으니까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4분의 4 해가지고 1이 나옵니다. 자, 이걸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하면은, 자,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더 쉬운 방법, 넓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죠. 여기서까지 길이 2a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뇌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뇌접원 반지름. 자, 이렇게 했죠. 이게 뇌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갰죠? 그러면 삼각형 세 개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졌는데 이 세 개를 더해주면 전체 원의 넓이랑 같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세 개를 어떻게 더하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는 r이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r이고 여기도 이 삼각형의 높이도 r이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높이도 똑같이 r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형 넓이를 더하는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요겁니다. 요거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밑변 곱하기 높이, 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r이죠. 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r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랑 그냥 넓이 구한 거랑 이거랑 서로 같으니까 갖다 놓고 구하면 r분의 a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0으로 가면, 자, a가 0으로 가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1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